코로나19 이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3일 속초항에 대형 국제 크루즈 여객선이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속초항을 비롯해 부산과 인천 등을 중심으로 크루즈 관광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오는 22일부터 마을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합니다. 마을버스 이용객 중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고령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모든 버스가 중앙시장으로 연결됩니다. 강원도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산림화재 절반 이상이 3월에서 5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홍천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춘천과 행성이 뒤를 이었습니다. 원주시가 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해선 과감하게 일모제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절감되는 예산은 원주 사랑 상품권 할인율 확대 등에 사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크루즈 관광 산업이 3년여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독일 국적 국제 크루즈 여객선이 13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강원도 속초항에 들어온 건데요. 네, 관광객들은 설악산과 호수 등 수려한 자연 경관에 놀라움을 나타내며 한국 관광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최성식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속초항에 29,000톤급 독일 크루즈 여객선이 들어옵니다. 국내 항구에 외국 크루즈 여객선이 입항한 건 지난 2020년 2월 이후 무려 3년여 만입니다. 속초항에서는 외국 관광객을 맞는 취타대와 풍물패 공연 등이 신명나게 펼쳐집니다. 배에서 내리는 관광객들도 이를 맞는 환영객들도 모두 들뜬 모습입니다. Second time that we stay here. 20 years ago, we have also chance to see your really lovely country, your old traditions, the modern parts, and when we come in with the boat, it's really great watch development, all we have seen. 이 크루즈 선박은 6개월 동안 전 세계를 여행하는 월드 크루즈로 승객들도 은퇴한 독일인이 대부분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국제 크루즈 여객선에는 승객과 승무원 등 915명이 탑승해 있습니다. 이들은 이틀간 속초항에 머물며 설악산과 고성 DMZ 박물관, 강릉 정동진 일대 등 영동 지역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예정입니다. 기암 괴석과 울창한 겨울숲, 맑은 물이 어우러진 설악산에서 관광객들은 연신 추억을 남기느라 분주한 모습입니다. 천년 고차를 둘러보며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에 흠뻑 빠져듭니다. Also sehr beeindruckend. Also es ist unglaublich, wenn man hier hinkommt, so diese Atmosphäre zu spüren, die Landschaft darum. Also es ist sehr, sehr beeindruckend hier. 이번을 시작으로 속초항에는 올해 모두 6차례 크루즈가 입항하는데 특히 6월에는 승객과 승무원 4,800여 명을 태운 11만 톤급 대형 크루즈 여객선이 3차례 들어올 예정입니다. 설악산을 비롯한 시티 관광뿐만이 아니고 설악권, 특히 DMZ 관광을 중심으로 한 이웃 지방 단체와 함께 연계하는 그런 상품을 만들고요. 특히 북방과 연계되는 러시아, 중국, 일본을 잇는 한 동해 중심의 크루즈 관광 도시로 거듭나도록. 정부와 강원도 속초시는 공항과 크루즈 관광을 연계한 이른바 플라이앤 크루즈 관광을 유치해 관광객들이 항공과 크루즈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도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이와 함께 외국 유명 크루즈 선사와 내년까지 크루즈 입항 일정을 확정하고 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등 관련 산업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곳 속초뿐만 아니고 부산, 제주, 인천, 또 여수 이렇게 우리 거점의 우리 크루즈 도시를 좀 더 육성해서 크루즈를 통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여행 수지 개선에도 도움이 되게끔. 코로나19로 중단됐다 다시 기지개를 켜게 된 크루즈 관광 산업.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크루즈 산업의 장기적 발전 방향 설정을 위해 제2차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춘천시가 마을버스 노선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시 외곽에서 시내까지 직행하도록 한 건데요. 네, 노선 개편이 모든 마을버스에 적용될 예정이어서 읍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소연 기자입니다. 춘천시 외곽에서 출발하는 마을버스. 읍면에 사는 주민들은 이 버스를 타고 춘천 시내로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 50개 마을버스 노선 중 시내 중앙시장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약 40%. 나머지 60%는 시 외곽에 위치한 환승센터까지만 운행합니다. 시내로 가려면 이 환승센터에서 시내버스로 갈아타야 합니다. 이로 인한 민원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중앙시장도 있고 그쪽 일원에 중앙로 일원에 병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많이 이용하셨는데 환승에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었죠. 이에 따라 춘천시가 오는 22일부터 마을버스 개편을 시행합니다. 먼저 모든 마을버스가 중앙시장까지 운행합니다. 외곽에서 시내까지 직행하는 겁니다. 또 마을버스 출발점과 도착점도 기존 중앙시장 환승센터에서 이곳 중앙초등학교 인근 버스 정류장으로 바뀝니다. 그동안 중앙시장 환승센터와 시장과의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접근성을 개선한 겁니다. 춘천시는 이번 개편으로 고령층의 버스 이용 편의 개선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개편을 앞둔 가운데 춘천시는 마을버스 운수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서비스 교육을 시행하는 등 개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강원도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산림화재 절반 이상이 3월에서 5월 봄철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발생한 산불 206건 가운데 112건이 3월에서 5월 사이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홍천이 3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춘천과 횡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담배꽁초 무단 투기 등 부주의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시가 효과가 미비한 사업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해 주기적인 정비를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9개 사업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비하기로 결정해 26억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감된 예산을 통해 꿈 이룸 지원 사업과 원주 사랑 상품권 할인율 확대 등의 사업에 투입됩니다. 최근 고물가에 국민들이 안 입고 안 먹으면서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매 판매액 지수를 보면 지난 1월 기준 103.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8월 109.4와 비교하면 5.03% 하락한 수치입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는 개인, 소비용 상품을 판매하는 2,700개 기업의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로 대표적인 소비 지표로 활용되는데요. 특히 연말연시 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의복 소매 판매는 7.6%가 떨어졌고 음식 소비도 9.6%나 하락했습니다. 안 먹고 안 입는 방식으로 소비 행태가 변하고 있는 거죠. 음식과 숙박업 그리고 서비스업 생산 지수도 4% 가까이 하락하면서 전문가들은 먹는 데 쓰는 비용 전체가 줄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물가를 버티는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견딜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강원도민일보 13일자 기사입니다. 고등학교 야자 부활이라는 기사인데요. 강원도 내 고교에 야간 자율학습이 다시 시작됩니다. 진보 성향의 민병희 전 교육감 체제에서 야자는 서열화 교육의 상징으로 여겨졌었지만 학력 신장을 전면에 내세운 신경호 교육감이 야자를 적극 독려하면서 도내 고교에서도 새학기부터 야자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원주의 한 고등학교는요, 오는 16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시작합니다. 춘천의 한 고등학교는 당장 13일부터 야간 자율학습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700여 명의 전교생 중 330여 명이 신청했다고 합니다.
도내 고교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는 강원도 교육청의 지원 때문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최근 학교 현장에 스스로 공부하는 학교 문화 만들기 운영 공문을 시행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학교 모집에 나섰습니다. 또 강원도의 경우 2023학년도 대입 모집 결과 강원도에서 서울대에 진학한 입학생은 44명으로 이 중 특목고를 제외하면 일반고 출신은 19명에 그쳤습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도내 학생들이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해 불합격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는데 이 역시 야자 실행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입니다. 야자 부활을 중심으로 한 학력 신장 정책에 대해서는 교원단체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발생한 강원 학생 기초학력의 문제를 교사와 학생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고요. 일각에선 도교육청의 이번 정책은 학력 신장과 사교육비 부담 해소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요, 학교 지역별로 원하는 지원이 다를 수 있어서 의견 청취를 위해 이달 내 일반고 84곳을 전부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반려동물 10만 마리. 웬만한 시군 인구보다 많다라는 기사인데요. 강원도가 반려동물 10만 마리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수는 동해시 인구보다 많은 수치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보실까요? 지난 1월 기준 강원도 내 등록된 반려동물은 10만 3,849마리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대비 11.08% 늘어난 건데 최근 들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군별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원주가 25,749마리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춘천, 강릉, 속초 순이었습니다. 도내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동해시 인구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펫팸족이 늘어나면서 도내에는 멍캉스 등 반려동물 동반 관광지부터 반려견 유전자 검사 키트 등 반려견 관련 헬스케어 제품들을 개발하는 도내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도내 반려동물 수가 많아지는 만큼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안착도 필요해 보입니다. 도민이나 반려동물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 등 편의시설 확충과 함께 산책줄, 입마개 사용, 반려견 필수 등록 등의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13일) 오후 1시 10분쯤 평창 용평면의 한 메밀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한 동을 모두 태우고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장비와 소방 인력을 급파해 약 20분 만에 진화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불로 공장 4동 중 한 동이 완전히 불에 탔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춘천에 살던 실종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진 50대가 범행 석 달 전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초등학생 A양을 유인해 감금했던 56살 김모 씨가 지난해 11월에도 강원도 횡성에 살던 중학생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후 김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춘천에 살던 초등학생 A양을 꿰어내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습니다. 원주시가 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시비와 도비를 포함해 110억 원을 투입해 30여 개의 체육시설 기능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요. 우선 환경체육단지와 혁신체육공원 등 인조잔디가 오래된 체육시설 6곳의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원주 테니스장 등 30여 개의 시설의 기능 개선 사업이 진행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